오늘 미국 별난사는 영국에 대한 반항의 시작인 베이컨 반란과 인짓의 반대 투쟁입니다. 베이컨 반란은 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본국인 영국에 맞서 일으킨 최초의 이민자 반란으로 반란의 지도자는 너데니얼 베이컨이었습니다. 베이컨은 본래 영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농장을 소유한 귀족이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부푼 꿈을 안고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이민을 왔습니다. 1674년에 베이컨과 그의 가족은 버지니아에 정착하여 변경 지역에서 담배 농장을 경영했고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식민지의 총독인 윌리엄 버클리와 사이가 좋아 버지니아 상원 의원으로 임명되는 등 이민은 성공적이었으나 상황은 한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버지니아는 1675년과 1676년의 연이은 흉작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됐고 영국 정부가 항해 조례를 시행하면서 담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중소농장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베이컨도 예외는 아니었고 담배의 재배 면적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위기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피해는 현지 인디언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인디언들은 서부의 변경 지역으로 쫓겨나 활동 공간이 좁아지면서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한 토착 인디언 조직이 1676년 여름에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을 습격했는데 이에 베이컨이 총독 버클리에게 인디언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버클리는 섣불리 인디언을 진압했다 대규모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디언에 대한 일부 정책만 수정하고 베이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베이컨은 포기하지 않고 1676년 8월에 인디언을 토벌하기 위한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정부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충돌이 커질 것을 우려한 총독 버클리가 베이컨의 무장 세력을 반란군으로 선포하면서 일은 크게 번졌는데 분노한 베이컨은 일부 농장주와 실업하거나 파산한 백인 농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총독이 불공정한 법률과 조세 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인디언을 감싸는 이 현실을 바꾸자고 호소했습니다. 처음 인디언을 향했던 총구가 총독 버클리를 중심으로 한 식민 정부로 옮겨간 것으로 9월에 베이컨의 군대는 버지니아의 수도 제임스타운을 점령해 총독 버클리를 몰아내고 새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는 버지니아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하기에 나섰는데 그러던 중 1676년 10월 18일에 베이컨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에 버클리는 기회를 잡아 반란군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주동자 23명을 사형시키고 그들의 땅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토착민 인디언인데 그들은 버지니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변경 민족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더욱 확대되었고 유럽 출신의 이주민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식민지와 종주국의 갈등. 영국의 부르주아 혁명은 멀리 떨어진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본국은 식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부르주아 혁명의 성공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일단 영국 정부는 각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식민지를 포함한 영국 국왕 소유의 땅은 영국 본토와 동등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을 손에 쥐고 중앙집권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는 영국 왕실의 소유지에 불과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어 식민지 주민에게는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아가 1651년에 항해 조례를 발표해서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주요 상품인 담배, 면화 등을 영국 본토에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것의 가격과 품질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식민지에 필요한 공업 제품은 영국 본토에서만 구입하도록 했고 영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식민지의 무역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1696년에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파견한 정부 관리들이 지위를 따르지 않는 식민지 주민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항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식민지 정부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조세 제도와 법률 제정 등의 권력을 행사할 때는
종주국인 영국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식민지 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 기간에 식민지 주민들이 크게 공헌했지만 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수입한 담배, 설탕, 차, 술, 커피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1765년 이후 영국 의회는 북아메리카의 주민에게 영국군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식민지와 종주국인 영국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에서 저항 조직이 생겨났으나 그들의 활동은 영국 정부의 잔혹한 탄압으로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식민지 주민들은 다시 생존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연합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세우고 정치 경제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식민지의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메리카인의 형성. 영국은 식민지 건설 단계부터 북아메리카를 착취와 약탈 대상으로 여겼는데 영국 의회는 북아메리카의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각종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더불어 북아메리카를 본국의 원료 기지이자 공업품 판매 시장으로만 삼으려고 했으나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물결이 북아메리카에도 전해진 것으로 북아메리카는 영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공산품은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영국 본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7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상공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대로 시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식민지의 상공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가내수 공업을 중심으로 대형 주조장, 제재소, 조선소 등이 점차 늘어났는데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등의 산업은 이미 유럽 국가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품질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공산품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영국과 유럽 시장까지 장악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공업, 농업, 대외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각 지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서양 연안에 형성된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의 도시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 경제 중심지로 점차 부상했습니다. 북부에서 생산된 공업품이 남부에 판매되고 남부에서 생산된 농산품도 북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마침내 통일된 북아메리카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식민지 간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때부터 영어가 그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은 영국과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민족성을 형성했는데 통일된 시장, 공통된 언어, 민족성은 새로운 아메리카인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지세 반대 투쟁.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자 영국 정부는 정치, 경제적으로 통제를 강화했는데 특히 세금을 통한 착취는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1765년 3월 영국 의회는 북아메리카의 경제를 통제하는 설탕세법, 차세법, 인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모든 인쇄물에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한 인지세법은 북아메리카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식민지 당국과 어떤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마구잡이로 세금을 징수하자 자치권을 침해받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거부 의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북아메리카 각지에서 통신위원회, 자유의 아들들 등 반영국 비밀 조직이 잇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은 식민지의 반영국 활동을 주도했는데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가 되어 1765년 10월에 코네티컷,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등 9개 식민지 대표가 뉴욕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에 따라 식민지 주민이 영국에 세금을 낼 의무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와 함께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정치 구호를 내걸고 인지세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하층민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영국 정부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가 각지에 세운 세무기관을 파괴하고 파견된 조세 관리들을 내쫓았는데, 이 투쟁 과정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영국 의회와 식민지 정부 사이를 오가며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인지세법 등 불평등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인지세법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경제 이익 및 정치 권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종주국인 영국의 갈등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영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지세법은 양쪽에 모두 이롭지 않으니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의 연설은 북아메리카 동정론을 형성하면서 영국 정부의 정책 결정 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의 인지세법 반대 운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영국의 도매상, 운송 선박주 소매상들도 북아메리카의 편에 서서 영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인지세법은 북아메리카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는데, 인지세법 폐지 요구가 드높자 영국 의회도 현실을 인식해 1766년 3월 초에 이 법안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베이컨 반란과 인지세 반대 투쟁이었습니다.